일단 먼저 준비한 주제는 바로 오늘의 메인입니다. 마삼중. 이제 예비 마사중이라고도 불리고 있는데, 그럼 그동안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해왔는지 우리가 한번 제대로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틈틈이 제 채널을 오셔서든 아니면 뭐 여기저기에 의견을 남기실 때, 이준석 불쌍하다. 지금 어쨌든 저렇게 된 건 짠한 거 아니냐. 대통령이랑 맞서다가 저렇게 됐는데 너무 과하게 까면 안 된다. 뭐 이런 의견도 있고, 또 이 의미는 아니지만 전략적으로라도 지금 이준석을 까면 이거 누가 좋아하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이외로도 다양한 이유로 이준석 언급하지 마라 이런 분들이 계신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제 포지션과 제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왜 이준석 씨에 대해서 그동안 계속 얘기를 해왔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당장 어제 해시TV 공개방송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고 그동안 쭉 말씀을 드려왔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더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땐 신자유주의라는 그 어떻게 보면 그 거대한 그런 바꾸기 힘든 큰 그 틀을 훨씬 더 사람들한테 그럴듯하게,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기 어렵지만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세련된 방식으로 보여지게 만들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들을 본인이 그동안 해왔고 어떤 업보를 지금 치르고 있는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최근에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서 투표를 올렸습니다. 어쨌든 각 채널마다의 그 역할과 다루는 메인 주제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알림이 황희도 채널에선 어떻게 할까요? 예비 마삼중 담당 어떻게 할까요? 투표를 올렸는데 한 15,000명 좀 안되게 투표를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82%가 계속 다뤄야 된다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물론 이제 안 해도 된다 라고 말씀 주신 약 20%가량의 의견도 있었고, 물론 여기에는 민주주의형 성향의 구독자들만 계신 건 아니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펜코에서도 와가지고 굳이 이걸 보고 저거 뭐하는 놈이냐 굳이 와가지고 뭐 이렇게 욕도 하고, 아니면 또 이게 펜코에 퍼날라가지고 저거 항의도 이준석한테 열등감 가져가지고 저런다 이런 얘기 하신 분도 실제로 계십니다. 근데 당연히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고 오히려 좋아 오히려 그래 더 알려줘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영상으로도 말씀을 쭉 드렸었는데, 일단 먼저 이 내용부터 보시죠. 양양자 씨가 계속 이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청년 정체성을 담은 반도체 벨트로 이준석 글로 가야 된다. 무슨 얘기냐? 뭐 비례 얘기도 나오고 뭐 다른 얘기도 나오는데, 아니다. 반도체 벨트로 승부해야 된다.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양양자 씨는 이런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양양자라는 정치인의 호불호를 떠나서 양양자 씨가 반도체 벨트 얘기하고 하는 건 당연히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과연 여기서 이준석 씨가 반도체 벨트랑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는 다른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일단 양양자 씨 본인도 어쨌든 개혁신당이 저렇게 제대로 호응도 못 얻고 욕만 먹고 있는 상황에서 왔는데 뭐라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던진 건데, 문제는 또 김종인 위원장도 왔어요. 김종인 위원장은 와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이준석은 대구가 먹힌다. 그래서 대구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했었습니다. 이거 말고도 간보기를 정말 열심히 했죠. 서울 양천갑 얘기도 나왔었고, 그리고 김해을에 출마한다면서 노무현 대통령을 존경한다. 뭐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지금 국회의원 총선에 나오는 거냐? 아니면 무슨 뭐 노무현 재단 이사장 뭐 면접 보냐? 이런 얘기가 이준석 씨의 열혈 지지층인 펜코 안에서도 나올 정도로 민심은 싸늘했습니다. 일단 그도 그럴 것이, 여태까지 이준석 씨가 뭐라 그랬습니까? 특히 본인의 가장 라이벌이라고 하기도 사실 말도 안 되긴 하죠. 어쨌든 본인이 나름 라이벌처럼 보이고 싶었던 안철수 씨한테 맨날 간본다면서 무슨 막 간장 디코이 얘기하고, 그래서 뭐 안철수 씨를 간철수라 그러고 장재현 씨 그 둘에 대해서도 조롱하고, 그래서 막 간본다고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했었는데, 지금 이 시점에 누구보다 간보기를 열심히 하는 게 바로 마삼중 본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준적준이 계속 쌓여가고 있는 거죠. 넌 뭐하는 인간이냐 이런 얘기도 그런 의미에서 지금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한번 더 보시죠. 지역구 출마도 뭐 7곳을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니까, 저게 정치를 하겠다는 건지 지금 뭐 부루마블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죠. 부루마블을 하고 있냐? 이게 현실 정치지 저게 무슨 뭐 지역구 주사위 돌리기 하냐? 실제로 이런 얘기를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노원병이 최우선이라고 했는데 계속 말씀드리죠. 사장 남천동에서 노원병 거기 가라고. 본인이 사는 길은 거기밖에 없다고. 설령 떨어지더라도 마삼중이 마사중이 되더라도 무조건 노원병을 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또 발작 버튼이 눌린 건지 아니면 어쨌든 나름의 자기는 이 하버드 천재적인 브레인을 가지고 계산을 했다고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딴 데로 갔죠. 딴 데로 갔고 문제는 본인이 했던 얘기랑 행동이 지금 충돌하고 있다는 겁니다. 노원병 국회의원의 소박한 꿈을 앗아간 사람들이라면서 지금 나한테도 SOS를 치고 있지만 나 안 받을 거다. 나 노원병 가려고 할 때 그런 나의 꿈을 앗아간 사람들 내가 어떻게 받아주냐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만 보면 그 상계동 이준석이라 그래서 열심히 본인이 노원에서 정치적인 그 미래를 꿈꾸고 거기 아예 뼈를 묻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그동안 해왔었지만 바로 각보다가 안 되니까 딴 데로 지금 옮겨가고 있다는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들이 막 계속 나왔었죠. 여기까지 이제 지난주 금요일까지 다들 이걸 보면서 저건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지? 이런 반응을 보였던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언론에서도 도대체 저게 뭐냐? 이거는 소위 말해서 제가 봤을 때는 실제로 간보는 것도 있지만 이준석 씨의 영향력이 굉장히 쪼그라들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강의를 다닐 때나 이럴 때 늘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뉴스 1면을 어떻게 차지할 것인가? 자기가 그 박근혜 비대위 때 들어가서 배운 게 그런 거다. 다음날 뉴스 메인 딱 차지하고 1면을 차지해야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락 내리락하고 그게 때로는 무슨 욕을 먹더라도 어쨌든 좋은 거야. 정치인은 부고 빼고 다 좋은 소식 아니냐 이런 얘기가 실제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노원이든 화성이든 세종이든 대구든 여기저기 일각에서 뭐 부루마블 던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그래 어쨌든 부루마블 하냐 마냐 뭐 이런 거랑 별개로 이렇게라도 지금 언론에 실리지 않으면 이준석이라는 사람은 그냥 묻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런 식으로 계속 오르락내리락하게 만들면서 뒤로는 열심히 계속 간을 보고 있었던 상황이죠. 간을 봤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이준석 씨의 목표는 마삼중이라는 딱지를 떼는 겁니다. 아니 선생님 무슨 얘기를 듣더라도 나는 배포 있고 쿨하고 누구와도 논쟁이 가능하고 토론도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열심히 마케팅을 해왔었는데 마삼중이라는 딱지는 못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총선에 타임라인이 생긴 거죠. 그 데드라인이 딱 생기니까 나는 이대로 가면 마사중이 되면 큰일 나겠다. 지금 마삼중도 짜증나 죽겠는데 마사중을 넘어서 마오중을 기다리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쨌든 무조건 배지를 달아야 된다. 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조급해지고 원래 전략을 짤 때도 조급하면은 망합니다. 이건 다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조급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헛발질을 하고 급하니까 닥치는 대로 뭐라도 해야겠다 하다가 계속 점수를 깎아먹고 그러다가 이낙연 씨와 손을 잡아서 각자 피해만 받고 그래서 역대급 그 계산법이 나오죠. 3 더하기 3을 했더니 4가 되더라. 그러니까 그런 걸 보여준 게 바로 마삼중 씨의 조급함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었죠. 윤석열 증오에 눈이 멀어서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 계속 실책을 남발하고 그저 본인은 복수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악감정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플러스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총선에선 무조건 배지 달아야 되는데 나 이제 마삼중에서 마사중 되면 나 진짜 더 못 참는데 겉으로 쿨한 척하고 그랬지만 내 속은 지금 막 타들어가는데 요런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그래서 더 큰 실책을 남발했다. 이렇게 계속 자기가 자기 발목을 잡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펜코 안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온 거 아닙니까? 개혁신당은 좀 정신 좀 차려라. 정통 보수부터 개혁 보수, 이대남, 그리고 본인을 그동안 열심히 지지하던 그 안티페미니스트, 내로남불 이런 거 등등 다 자기가 발로 걷어차버리고 결론적으로 남은 것은 준적준밖에 없다. 그래서 윤석열을 비판하고 표현을 저렇게 했죠. 엿먹이기 위한 정당?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왜 꼭 이준석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 정신 좀 차려라 이런 얘기였습니다. 실제로 이런 반응이 나왔고 결국 어제 이제 이런저런 소식들이 나오면서도 자기를 지지할 만한 지역, 세대만 정확히 골라서 패는 건 뭐냐? 지금 욕을 360도 방향에서 죄다 먹고 있다. 무슨 남녀노소 좌우 영원함 할 거 없이 다 욕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준석이 국민의힘에 있을 때 과포장된 거고 저게 원래 본인의 정치 실력이다.
무슨 얘기를 더 하냐,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실제로 본인이 위기에 몰리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나한테 말고 당에 들어온 사람한테 물어봐라. 배복주 씨라든지 류호정 씨라든지 관련해서 막 비판을 하니까 아니 그럼 왜 나한테 그러냐? 들어온 사람한테 그래야지. 아니 정치를 정말 편하게 하는 것 같아요. 본인이 그동안 남들한테 떠들어놨던 얘기들 그게 뭐였습니까? 누구의 리더십이 자격이 없다, 뭐 심지어 이재명 대표한테는 그렇게 사법 리스크 운운하고, 아니 증거도 제대로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사법 리스크를 계속 운운하면서 무슨 자기가 선거의 신인 것 마냥 행동을 했었는데, 문제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준석 씨 본인은 적어도 그런 얘기할 자격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성상납 의혹은? 아니 당연히 이렇게 물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뭐라 그래요? 아 님들이 무슨 유튜브 보는지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가세형 같은 채널은 취급도 안 한다. 거기에 나온 소위 찌라시 같은 거 증거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 나왔어요. 심지어 그 7억 각서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그 각서 얘기는 못 본 척하고 그건 가짜다. 니네들 그냥 그런 유튜브 보고 떠들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면 그런 본인은 적어도 이재명 대표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왜 그래놓고 본인은 사법 리스크 운운합니까? 그러면서 뭔가 논리를 펼쳐가다가 애매하다, 증거가 없다는 얘기가 나오면 어쨌든 뭔가 있으니까 그리고 중도층 고려 안 해? 중도층에선 비호감 갖고 있잖아. 이런 얘기하는 본인은 정작 비호감도 60%가 넘죠. 그리고 본인의 성상납 의혹에 대해선 여전히 그냥 저런 식으로 뭉개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리더십 운운한다든지 이런 본인이 여태까지 남들한테 해놨던 얘기를 그대로 돌려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러니까 당장 펜코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아니 본인이 개혁신당 당대표 아니야? 저게 당대표가 할 말이냐 이 얘기고요. 그러면은 신지혜 씨 영입한다 할 때 윤석열을 왜 공격했냐? 책임을 쥐는 자리라서 그러니까 권력을 쥐어주는 건데 저럴 거면 대표 던져라 이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뭔가 본인의 타이틀은 계속 쌓아가고 싶고 스펙은 쌓으면서 권력은 쥐고 싶고 책임은 지기 싫으면 뭐 저런 무책임한 정치인이 다 있냐, 이런 얘기가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온 것도 당연한 결과고요. 비례대표에 대해서도 본인이 다 뿌려놨습니다. 속내로는 물론 이제 우리가 뭐 국례가 아니니까 관심법을 하자는 건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했었죠. 아니 내심 보면 비례대표로 가고 싶어 하지 않겠냐. 근데 본인도 끝까지 어떻게 나만 뒤로 빠지냐,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물론 곤란한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이낙연 씨랑 손을 잡는 이 정치판에 그 역대급 흑역사를 남긴 것도 그런 이유일 텐데, 어쨌든 본인이 저렇게 계속 말을 해놨기 때문에 비례대표로 가고 싶어도 본인이 돌아갈 수 있는 다리를 그냥 불을 질러버렸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준석 씨 지지자들이 저렇게 투표까지 하는데, 야 이게 약간 그 게임 쪽 언어로 엄대엄이란 얘기도 있는데 한마디로 반반이다. 지금 저렇게 돼버려서 뭐를 하더라도 이준석 씨 입장에서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거는 무슨 뭐 민주진영에서 억지로 까가지고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무슨 막 제가 뭐 마삼중이네 마사중이네 이런 얘기를 해서 된 것도 아니고 본인의 자업자득이에요. 자기가 자기의 퇴로를 막아버리면서 겉으로는 천재적인 척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블러핑하고, 하여튼 저런 캐릭터도 희한합니다. 그래서 지역구로 가면 망한다. 아니다. 지역구로 만약에 가면 어차피 떨어질 텐데 비례로라도 가서 욕을 잠깐 먹더라도 일단 마삼중 떼야 된다. 이거 맨날 돌아다닐 때마다 무슨 족쇄처럼 마삼중을 달고 다니는데 이거 마사중 되면 끝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지지자들끼리도 막 싸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드디어 이 소식이 전해졌죠. 야, 미래가 가득한 경기도 화성시 을에 도전합니다. 참고로 민주당에서 여기 그 공영훈 후보가 간 상황인데요. 아무튼 저렇게 부루마부를 하다가 결국 화성시 을에 내가 깃발 한번 꽂아보겠다, 이런 입장을 보인 상황이고, 문제는 반응이 어떠냐는 건데 지금 당장 나오는 반응들은 싸가지가 없어서 좀 별론데, 그러니까 여기에 나도 공감한다, 이거 왕대접 안 해주면 시민들 우습게 볼 것 같다, 요런 반응이 당장 나오고 있고요. 마사중이라면서 노원, 대구, 목동, 화성에 지역구 쇼핑하더니 결국 동탄이 제일 만만하다고 판단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당장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정치라는 게 물론 어쩔 수 없이 지역이라는 게 꼭 그 지역에 연고가 있는 사람들만 쭉 가는 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근데 지역에 있는 주민들 입장에선 당연히 최대한 그런 분들이 오길 바라겠죠. 어떤 당을 떠나서요.
근데 지금 이준석 씨 같은 경우에는 특히 심했습니다. 앞서서 제가 그냥 가볍게 보여드렸던 내용만 보시더라도 무슨 뭐 화성 얘기하고 동탄 얘기하다가 대구 얘기하다가 무슨 양천 얘기하다가 김해 얘기하다가 노원 얘기하다가 별의별 지역의 얘기를 다 간보다가 그러다 갑자기 아 그래 여기가 그나마 될 것 같으니까 온다는 게 동탄입니다. 그럼 동탄 주민들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 사람이 과연 진심을 가지고 이 지역에 뭐가 변화를 추구하고 우리 주민들이 더 먹고 살만하게 해주고 지역의 그 뭐 개발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어떤 얽힌 문제들 민원 같은 것들을 제대로 해결해준다는 마음보다는 그 여기가 우리가 만만해? 이 생각이 당장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제 그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즉각적으로 나온 반응이고요. 심지어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준석 씨의 지지자들도 어떻게 보는지가 중요합니다. 일각에서는 왜 자꾸 펜코 얘기를 해주냐라고 하시는데 이준석 씨 지지자들, 이준석 씨가 유일하게 보고 있는 다른 정치인들이나 평론가들이나 멘토나 뭐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해줘도 절대 듣지 않지만 펜코에서 나오는 얘기만큼은 어떻게든 들여다보고 하루 종일 새로 고침을 하는, 마치 우리가 그 쇼츠 보고 릴스 보고 뭐 거의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듯이 계속 펜코가 가지고 본인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하는지 계속 보고 이러는데 거기서도 이렇게 싸늘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는 건 치명적인 겁니다. 이번에 그나마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타이밍이 나왔던 게 당장은 펜코 안에서 어떤 비판이 나오더라도 그래 개혁신당 가서 본인의 정치적 뜻을 큰 뜻을 가지고 한번 풀어가봐라 여러가지 개혁해봐라 라고 할 수 있는 타이밍이었지만 그걸 걷어차고 펜코를 선택했는데 그 안에서도 민심이 다시 돌아오는 것 같다가 꼬꾸라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건 매우 중요하다는 거고요. 아마 지금 속이 불탈 겁니다. 전국의 모든 지역구에서 안 된다. 출마해서 당선될 수 있는 지역구는 없다. 선거비 보전이라도 받으면 다행 아니냐. 지역구는 어딜 가도 당선은 무리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매너 학교부터 졸업해라. 이게 펜코 안에서도 나오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이준석 씨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나마 마지막으로 자기가 출구라고 생각하고 있는 펜코에서도 저런 식으로 조롱을 당하고 진지하게 비판을 받고 이게 뭐 선거철이다 보니까 아 이거 국힘 쪽에서 이거 그냥 댓글 남기고 이런 거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하고 싶겠죠. 하고 싶겠지만 실제로 지지하던 사람들도 탈당 릴레이를 벌이고 그 인증샷을 남기고 하는 걸 봤을 땐 매우 심각하다는 거고요. 특히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개혁신당의 여성 지지율이 0%가 나온 건 겉으로 티를 어떻게든 내지 않고 싶어 했지만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사실. 그리고 이준석 씨 개인이 혼자 지금 개인 플레이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도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 출신으로서 스타는 개인주의입니다. 근데 이 정치라는 건 개인주의가 아니라 말 그대로 팀플레이예요. 굳이 게임으로 따지면 리그 오브 레전드처럼 같이 다른 사람하고 합을 맞춰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준석 씨 때문에 왔든 아니면 그냥 양 당에서 본인들이 답이 없겠다 싶어가지고 각각의 이유로 저기 합류를 했든 뭐가 어찌됐든 간에 이 0% 나오면 그 본인도 그대로 타격받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묻지 않겠습니까? 본인의 당 대표 어떻게 생각하냐? 하루가 멀다 하고 하루에 몇 개씩 페이스북 올리면서 사람들 조롱하고 있는데 당신은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 그럼 예를 들어서 일단 자기는 그 리스크를 같이 지고 싶지 않겠죠. 하지만 지금 당장은 이준석 씨의 그 펜코 지지자들을 보면서 이거라도 끌어와야겠다. 그 정도로 절박한 사람들이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당장은 침묵하고 이렇게 눈치를 보고 있지만 안 된다 싶으면 바로 또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현실적인 결과가 나온 거고요. 어제 보니까 또 SNL에 나온 것 같더라고요. 뭐 왕관의 무게만큼 느낀다면서 저 찡긋은 왜 하는 겁니까 도대체? 아니 저 그거 보다가 진짜 제가 원래는 이거 음짤로 좀 이렇게 보여드릴까 하다가 그래 다들 이제 뭐 곧 또 식사도 하실 시간이고 한데 제가 음짤로 보여드리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아니 뭐 얘기를 하다가 왜 저 찡긋을 하고 뭐예요 저게 도대체? 뭐 저런 걸로 컨셉 잡고 나가겠다는 겁니까? 아니 이번에 어차피 뭐 마사중 될 게 뻔하니까 아니 뭐 유튜버 이거 해가지고 뭐 저런 거로 화제가 되겠다는 거 뭐예요 이게 도대체? 아니 제가 굳이 궁금하신 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아니 뭐 말하다가 그냥 말하면 되지 뭐 좀 치명적인 척을 왜 하는 건지 진짜 모르겠어요. 이걸로 해서 뭐 아까 뭐 여성 지지율 0% 나오니까 여신 뭐 저격하겠다 뭐 폭격 여신 폭격이 저런 의미가 아닌데
저게 다른 의미의 폭격을 해버리니까 이게 미치겠어요. 제가 보는데 제 손발이 오그라들어가지고 아니 뭐 저러면 저게 올라갑니까? 아니 그 넘기겠습니다. 도저히 못 보겠네요. 아무튼 이제 본격적으로 그 이준석 씨가 그동안 무슨 얘기를 해왔는가 이걸 한번 보자는 거죠.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개항을 출마하는 거는 연고도 없다. 정당성 찾기 어렵다. 이제 본인이 뿌려놨던 얘기들 다 돌려받을 타이밍입니다. 아니 이재명 대표님한테 개항을 출마하는 거 연고 없다고 얘기했는데 본인은요? 본인은 뭐 화성을에 연고가 있습니까? 나의 저 치명적인 찡긋을 보면 동탄에 계신 분들이 내가 설령 연고가 없었다 하더라도 압도적인 나의 실력과 능력을 인정해줘가지고 뽑아주신답니까? 저런 식으로 부루마블 하고 그나마 자기가 선택지 그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서 온 그 본인을 찍어주겠습니까? 특히 본인은 그럼 이런 얘기를 왜 했는지 물어봐야 돼요. 그동안 이준석 씨를 비롯해서 국힘 계열 정치인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소위 위선에 대한 얘기를 맨날 했었는데 전 아까 자유도 앞에서 얘기했었지만 위선 이것도 진짜 중요합니다. 이걸 뚫고 가고 물론 이제 그냥 뚫고 간다는 건 아니고 그 전략적으로 여러 가지 설득을 할 필요는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특히 어린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를 뭐 윤서인 씨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걸 봤었는데 나는 나쁜 놈이야. 근데 난 이걸 나쁜 걸 인정한 나쁜 놈이야. 근데 저것들 봐봐. 여기서 저것들은 이제 저 같은 민주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죠. 저것들은 좋은 세상 만들자고 좋은 말하고 듣기 좋은 얘기하고 달콤한 말하면서 뒤에서는 나쁜 짓을 했어. 그럼 자 봐봐 얘들아. 겉으로 난 나쁘다고 인정을 했어. 그리고 나쁜 짓을 했어. 근데 쟤네들은 겉으론 착한 척을 하면서 뒤론 나쁜 짓을 했어. 그럼 누가 더 나쁜 거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얘기를 하면 얼핏 들었을 때 그런 거 같은데? 그래 착한 척하는 나쁜 놈이 더 나쁜 놈이지. 이게 소위 키워드로 보면 위선이라는 거고요. 그 위선이란 딱지를 붙이기 위해서 저들은 몇몇 상징적인 사람들을 계속 타격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언플을 하면서 그 옆에서 수호하는 사람들, 지키려는 사람들을 전부 다 같이 나락 보내려는 게 저들의 플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때그때 그리고 누군가가 타격을 받으면 그거를 바로 버리고 중도층을 고려한다는 이유로 다 그냥 손절하고 모른 척하고 하면 언젠가는 그 화살을 내가 맞게 되는 순간이 올 수밖에 없다. 근데 그 평소에 엄중하고 뭐 개혁적인 목소리도 안 내고 하면 그 화살을 맞을 시간이 그냥 뒤로 미뤄질 뿐이죠. 혹은 영원히 안 맞을 수도 있겠죠. 왜냐면 그렇게 아무 말도 안 하고 개혁하자고 얘기를 안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상대적으로 합리적이라고 평가해 줄 테니까요. 예를 들어서 한동훈 위원장이 김영주 의원한테 합리적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합리적이라는 얘기를 듣고 개혁을 하고 사회의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은 극단적이다. 강성이다. 무슨 뭐 팬덤 정치한다. 그러면서 매도당하고. 근데 그런 걸 침묵하다가는 결국 진영 전체에 큰 균열이 가기 때문에 저는 이런저런 조롱을 받더라도 그냥 그거 감내하고 난 내 목소리 내겠다 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본인이 저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대로 돌려받는 상황이 되는 건 이준석 씨가 그동안 뿌려놨던 씨앗 중 일부를 본인이 이제 다시 걷어가야 되는 상황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재명 대표님한테는 연고가 없다면서 본인은 그럼 왜 동탄 그 화성을에 가서 정치를 한다고 하는지 이것부터 계속 물어봐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그리고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들부터 설득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또 조롱놀이 봐야 되는구나. 근데 이거 본인 업보 아니냐? 별소리를 다 해놨다. 이게 현실적인 반응입니다. 민주 진영이나 혹은 뭐 정치 저간여층, 소위 이제 중도라고 하죠. 그런 분들에 대한 설득보다는 일단 본인 지지층부터 납득하게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비단 주머니라면서 열심히 천재적인 무슨 재갈령 흉내는 다 냈었는데 도대체 그 비단 주머니가 왜 자기 선거에는 제대로 쓰이지가 않는지. 물론 그 비단 주머니가 제가 그때도 얘기했었지만 팀킬 주머니라고 해서 페북 차단을 당한 바가 있는데 저렇게 비단 주머니라면서 재갈량을 자처했었어요. 그러면서 했던 게 뭡니까? 첫 번째, 이 빨간 옷을 입고 나와갖고 많은 시민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흐린 눈을 하면서 이준석 씨를 응원하던 펜코 지지층도 이게 맞나? 맞나 싶은데 어쨌든 우리 준석이 형이 저 비단 주머니라니까 이유가 있겠지.
아니 하버드 나온 천재가 이게 이유가 있는 전략이겠지 하고 믿었지만 현실은 그냥 본인 셀카 찍고 본인 주목받고 윤석열 대통령의 바보 이미지를 강화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그때 결과적으로 이 결론을 불러온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인사해라. 일단 본인도 이준석 씨 본인도 그렇게 인사를 안 한다 그래서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훨씬 정치적으로도 선배고 여러 이유로 아니 이준석 씨가 깍듯하게 하는 게 맞는데 깍듯하게 하라고 해서 우리가 무슨 나이가 많고 정치 오래 했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찍소리도 내지 말라 이게 아닙니다. 행동에 대해서 당연히 예의를 다하는 건 사실 나이 불문하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어쨌든 본인도 제대로 인사를 안 하더라라는 얘기가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나왔는데 근데 윤석열 대통령한테 뭐라 했습니까? 당시 후보 때 가서 인사해라. 근데 보시다시피 길거리 그냥 횡하고 사람들 그냥 지나가고 그래서 이것도 윤석열 대통령의 바보 이미지를 붙인 거 아니냐. 그래서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던 분들도 이쯤 되니까 야 비단 주머니 뭐 그거 이거 터진 주머니라 그러면서 받지마 저 내쫓아 저거. 그래서 도저히 대선 때부터 함께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나왔던 것도 이런 식으로 아니 본인만 무슨 천재적인 척하면서 상대적으로 대선 후보를 바보로 만들어버렸다. 이 한 줄 평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있죠. 야 이때 제가 페이스북 차단을 당한 그 시점인데요. 그렇게 비단주머니 자랑하더니 어땠습니까? 그 비단주머니가 결국 윤석열의 족발열차를 불러왔다. 그래서 족발열차, 나랑 열차를 불러온 거고 결국 비단주머니가 터지는 걸 넘어서 아예 같은 팀에 폭탄을 터뜨려버렸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했었죠. 윤석열 대통령이 되면 지구를 떠나야지. 본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억까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준석은 하버드고 과학자와 우주, 스페이스, 달 거쳐서 화성, 그래서 화성 동탄 조롱하는 거죠 이게. 이런 조롱이 베스트 댓글로 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 지구 떠나서 그래서 화성을 가서 그래서 화성을로 간 거냐 이런 조롱이 나온 거. 이거 이준석 씨가 늘 말장난으로 하던 그런 류의 조롱과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씨가 늘 써먹는 게 뭐냐면 보통 정치권에서는 정치인들의 소위 언어가 있다 그러고 이런 온라인상에서 나오는 밈 같은 것들은 그 영역이 따로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끌고 와서 본인의 젊은 척, 트렌디한 척, 세련된 척, 감각 있는 척 이런 걸 하면서 펜코와 정치적 그 일체감을 형성하기 위해서 써먹었던 게 이런 전략이죠. 토론을 하다가 아니 우스갯소리로 이준석 씨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 되면 지구 떠난다 그러니까 그래서 화성으로 간 거 아니냐. 이렇게 말 잘 지키는 거 아니냐. 오죽하면 이런 얘기도 우스갯소리로 나온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나온다는 얘기를 이준석 씨가 하면서 저 온라인 밈 같은 걸 끌어오는 게 이준석 씨의 화법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자세히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마 아실 겁니다. 뭐 반농담조로 아니면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정치권에다가 그런 밈 같은 걸 갖다가 쓰면서 그러면서 이 사람들과 이 일체감을 형성을 하는 게 그 이준석 씨의 특징 중에 하나라는 거죠. 한번 보시면 알 것 같고요. 한동훈 위원장을 향해서도 뭐라 했습니까? 내가 하고자 한 것에 부분집합도 못할 걸. 내가 해온 게 얼마나 큰 업적을 세웠는데 부분집합도 못한다 하다가 지금 저 앞에 보셨듯이 처참한 결과가 지금 나온 거고요. 뭐 같은 당 배현진 씨랑 저기 손 탁 친 거 이것도 그때는 못 본 척 했지만 도대체 뭐 정치를 저런 식으로 하냐. 이게 아무리 본인이 사적으로 짜증이 난다 하더라도 정치라는 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심지어 다른 당 정치인한테도 저렇게 못하고 하는데 같은 당 정치인한테 그것도 한때 가깝던 동료한테도 공개적으로 나 기분 나빠 하고 저렇게 손 치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치판 뭐 금쪽이다 뭐 이런 얘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특히 안철수 씨랑 본인은 라이벌 구도를 만들려고 했지만 돌아보니 라이벌 될 수도 없다. 어떻게 이준석 같은 사람이 안철수 씨가 지금 아무리 나락을 갔다 하더라도 라이벌이 되냐. 아무튼 저렇게 뭐 요란한 승객을 꼭 태우고 가야 되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요란한 승객이 누가 됐는가. 지금 개혁신당의 대표라면서도 대표가 아니라 본인이 요란한 승객이 된 게 아닌가.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저렇게 막 욕설을 하고 안 했다고 빡빡 우기다가
거짓말하다가 들통나니까 또 그냥 멋쩍은 웃음 지으면서 넘어가려고. 이것도 이준석 씨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여태까지 본인이 뿌려놨던 씨앗들이란 겁니다. 톰 잘했어. 좀만 더 잘하자. 아니 아무리 그래도 저런 식으로 조롱을 하는 게, 물론 저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저런 식으로 조롱을 하다가 지금 본인이 그대로 때려 맞는 상황이 온 거고요. 내가 이낙연이면 인천 계양을 출마해서 이재명 대표와 붙을 거다. 이게 되겠습니까? 아니 지금 이낙연 그 대표가 지금 또 뭐 광주에 간에 만에 하면서 또 나름대로 또 그 간을 보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아니 본인이 그렇게 잘났으면 너는 뭐 하는데, 이런 얘기 나올 때 나는 숙고를 하고 내 지역은 나 마삼중 떼야 되니까 나는 좀 화성도 좀 보고 대구도 보고 양천도 좀 보고 김해도 보고 아니 뭐 노원도 나가고 싶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남들한테는 이렇게 단호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낙연이면 나 인천 계양을 출마한다, 이런 도전 정신. 근데 정작 본인은 그 누구보다 쫄보 같은 모습을 보였죠. 이게 현실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진짜. 그리고 홍준표 시장과 최근에 또 설전을 주고받았는데, 홍준표 시장이 최근에 그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 등등 해가지고, 사실 그게 본질은 아니었습니다. 본질은 축협과 클린스만과 뭐 이들이 비판을 받아 마땅한 건데, 여기서 홍준표 시장이 이강인 씨로 저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이준석 씨,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몇 가지 그 틀 안에 놓고 이준석 씨를 보면 다 그 행동을 합니다. 그 틀 안에서. 뉴스를 홍준표 시장이 빨아가니까 내가 여기서 홍준표 시장을 까면 나도 그럼 뉴스 일면에 나와서 축구 팬들한테 내 이름을 알릴 수 있겠다. 사실상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본인 지역구냐 비례냐 개혁신당이 지금 이대로 가면 되냐 안 되냐 말 그대로 불타고 있는데, 당대표란 사람이 갑자기 여기서 이강인 씨 얘기로 끼어들어가지고 갑자기 레카 쭉 끌고 와가지고 홍준표 시장한테 갑자기 들이받습니다. 그러면서 이강인 씨로 난타전을 하니까 이준석 씨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띠용한 거죠. 아니 야 지금 네가 평소도 아니고 개혁신당의 지금 미래 지금 달린 상황에 너가 이런 이슈를 도대체 왜 끼어드냐. 그러니까 이제 그 보수 진영에 있는 함익병 씨도 도대체 이런 거에 왜 자꾸 끼어드냐 이렇게 비판을 했었죠. 그러니까 저렇게 레카를 끌고 여기저기 그냥 돌아다니면서 그저 뉴스 일면만 차지하는 거, 그런 식으로 이름을 알려온 거, 물론 그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뭐가 됐든 간에 이름을 알리는 게 중요하다. 민주당에서도 어쨌든 이런 언론 플레이라든지 본인의 이름을 알리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냐. 여기엔 저도 일정 정도 공감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다만 그것도 본인의 그 타이밍도 봐야 되는 거죠. 그냥 아무 때나 그냥 레카 끌고 들이받고 여기저기 껴가지고 이슈 견인하고 하면 그게 됩니까? 그것도 지금 이런 타이밍에. 이러니까 전략적으로 봤을 땐 실책이라는 거고요. 홍준표 시장을 향해서 과거에도 이런 얘기를 했었죠. 아침마다 왜 정치를 하는지 5번 복창해라. 물론 이게 홍준표 시장이 비판받을 행동을 한 건 맞습니다. 근데 저는 본인이 남들한테 보는 그 들이대는 그런 잣대를 본인한테도 들이대라 이거예요. 제가 맨날 그 자기 객관화 메타인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본인이 왜 정치를 하는지 5번 복창하세요. 지금부터.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 그럽니까? 나는 탄다. 나는 다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앞에서 보셨듯이 아침에 왜 정치하는지 5번 복창한 사람이 지금 저런 식으로 행동합니까? 그냥 다음날 뉴스 어떻게든 일면 차지할 생각만 하니까 지금 이 모양 이 꼴 된 거죠.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홍준표 시장을 향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길래 저도 그러면 이제 레카 옆에 또 하나 끌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페북 차단 도대체 언제 풀어줍니까? 제가 하루하루 간절한 마음으로 페이스북을 보면서 언제쯤 풀려 있을까? 지금 2년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돼가지고 그 공식적으로 얼룩소라는 데에서 공개 질문 받는다 했을 때 한 걸음으로 달려가고 바로 그냥 가서 질문을 남겼는데 그것도 못 본 척을 하시더라고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김근식 씨는 뭘 해도 망할 거라 잠이 안 올 거다. 이 얘기를 2월 말에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늘 인용하는 게 있죠. 김무성 씨의 인생의 좋은 경험. 그러면서 같이 그 정치를 해왔던 그 김근식 씨한테 이제 뭘 해도 망할 거라 잠이 안 올 거다. 인생의 좋은 경험이라 생각해라. 요 얘기도 그대로
이준석 씨한테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 잠이 안 오겠죠. 갑자기 주사위 굴리다가 화성을 간다고 했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아니, 동탄에 계신 시민들 입장에서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하지만 이준석 씨 본인의 말대로 인생의 좋은 경험이다 생각하고 아침마다 하루에 그 5번씩 얘기하세요. 정치를 왜 하는가? 이분만이 아니죠. 특히 이준석 씨의 소위 발작 버튼이라고 불리는 장예찬 씨. 이준석 씨가 그동안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데리고 놀았어요. 뭐 아이유 팬덤 건드리면 총선이 위험해진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실제로 장예찬 씨도 문제 많습니다. 근데 여기는 본인이 그동안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데리고 놀다가 지금 근데 장예찬 씨가 예전처럼 호락호락하게 당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아, 이제 나는 내가 지금 누구의 참모인데 내 뒤에 누가 있는지 알아? 뭐 거의 이 정도로 어깨가 많이 올라온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판타지 소설을 썼지 대전이든 어디든 남이 사준다고 해서 룸살롱에서 술 얻어먹고 그러진 않는다. 야, 이게 온라인상에선 소위 이런 말들이 나오죠. 세계관 최강자들의 싸움이다. 후퇴는 없습니다. 이 정도까지 가면 누구 하나 후퇴하면 모든 게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이런 게임이 벌어진 거기 때문에 야, 이거 누구도 지금 우회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정면 충돌입니다. 누구든 여기서 핸들 트는 순간 죽는 거예요. 누구든. 아니, 이 라이코스라 그러면서 잘했어 라이코스 하던 시절의 장예찬 씨가 아닙니다. 지금은 상황이 역전이 됐죠. 이준석 씨는 이제 마사중 달고 누구는 일선 딱 배지를 달고 요런 상황이 코앞에 왔기 때문에 옛날처럼 당해주지 않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2년 전에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 너 라이코스에서 내가 토리를 업그레이드 해주마. 요런 식으로 실컷 조롱을 하고 저 밑에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뒤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불과 얼마 전에 또 이런 얘기했습니다. 방송에 나가서 장예찬 부산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마저도 정확히 틀렸죠. 부산 수영구 공천 최근에 속보가 나왔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장예찬 씨도 비판받을 지점도 많고 그리고 설령 이제 배지를 달게 된다 하더라도 국힘 입장에서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닐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장예찬 씨 개인은 배지를 달고 싶겠지만 국힘에 가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레임덕이 오게 됐을 때 본인은 이제 어떤 식으로 할지 끝까지 함께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킨다고 할지 아니면 또 쓱 이렇게 기회를 보다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다음 권력은 또 누굴까 이렇게 갈지 이거는 지켜볼 대목이다. 그리고 본인이 지금 여러가지 또 의혹 관련한 내용들이 나와서 페이스북에 해명도 하고 군대 얘기도 나오고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한번 그거는 그거대로 제가 따로 보면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이준석 품고 있던 국힘 인내심 대단하다. 그러면서 장예찬 씨가 이준석 맛 좀 봐라. 우리만 당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이낙연 대표한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장예찬 씨도 그동안 쌓인 게 있겠죠.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라이코스네 뭐 토리를 업그레이드 시켜주네 별의별 조롱을 다 당해왔는데 가만 보니까 이제 저거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거 툭 치면 그냥 바로 그냥 이제 마사중 돼가지고 보잘것 없을 것 같은데 하니까 지금 이제 저렇게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래서 이준석은 자멸의 길로 갔다. 그래서 체급 떨어졌는데 관심 들 이유 있냐? 전세가 완전히 역전된 거죠. 그래서 이게 소위 팝콘 각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요것도 쏠쏠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전용기 의원이 어제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을 남기더라고요. 이준석 대표와의 젊은 대결 기대했는데 아쉽다. 대진표 나온 걸 보니까 마치 피한 것 같다. 기왕 온 거 화성 점으로 와서 붙어봐라. 지금 전용기 의원 한번 붙어보자 이 얘긴데요. 전용기 의원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준석 씨가 이렇게 피한 거 아니냐? 한마디로 동네북이 됐죠. 아니 그동안 본인은 12년간 정치를 하면서 혼자 자기만의 세상에 심취해서 정정하겠습니다. 혼자는 아니네요. 펜코와 같이 최강의 세계관을 구축한 것처럼 됐었지만 정작 본인 선거는 다 떨어져서 예비 마사중을 앞둔 상황에 전용기 의원도 나랑 붙지 너 지금 뭐하냐 어디 가냐 요런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동네 북이 돼버렸다. 꿈은 컸지만 현실은
냉정했다 말씀드리고요. 본인이 늘 인용한 얘기를 그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인생의 좋은 경험이라 생각하고 해야지 방법 없습니다. 방법 없고요. 흑화하지 않도록 만들어달라던 이준석 씨는 어디 갔나? 흑화하면 그것도 재밌을 거다. 나같이 여론 선동자라는 사람이 흑화해서 다니면 어떻게 되는지 기대해도 될 거다. 이 얘기도 이준석 씨 본인이 했습니다. 흑화는 많이 한 것 같은데 도대체 뭘 보여주는 거죠? 그냥 마사중 되는 거 보여주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저런 중이병스러운 민망한 자의식 과잉이라고 표현을 해도 모자란 정말 민망하고 쑥스러운 그런 발언들을 다 때려맞게 된 상황인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는 저 SNL에 나가갖고 찡긋하고 아무튼 제 손발이 다 오그라드는데 결론은 이준석 씨가 그동안 뿌려왔던 씨앗들 아직 돌려받는 건 시작도 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사중이 된다 한들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당장 불쌍하다 혹은 뭐 전략적으로 이준석은 좀 띄워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 계신데 이재명 대표님을 향해서 이준석 씨가 그동안 어떤 얘기를 해왔는지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 정치인들을 어떤 식으로 조롱해왔는지 그리고 그게 실제로 젊은 사람들한테 젊은 남성들이죠. 젊은 남성들한테 영향을 주면서 대한민국 정치판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저는 저 장예찬 씨랑은 훨씬 더 다른 차원에서의 심각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당장 내 눈앞에서 꼴 보기 싫은 건 어떻게 저런 식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해서 정치를 하고 그 대한민국에 또 저런 흑역사를 남기냐라고 얘기하시는 것도 타당하다고는 봅니다만 드러나서 내놓고 저렇게 행동하는 것과 아닌 듯이 그럴듯하게 사람들이 교묘하게 파고들어가지고 그 사람들 혼란을 주고 특히 본인에 대한 얘기로 지금 반박을 당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무슨 보수의 황태자다 뭐 박근혜 퀴즈 실컷 써먹다가 바로 버려버리죠. 이런 식으로 정치하는 것 또한 저는 훨씬 더 심각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계속 다뤄야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